장영진 기자. 자, 우리 주변에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건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소녀, 말씀해 주시죠. 2016년 1월 12일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는 동생이 살해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진짜인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 제보자의 말을 따르면은 자기가 잘 아는 동생 중에 김양이라는 애하고 정양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들이 어떤 남자한테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았다. 그 폭행을 당하던 끝에 이 김양이 숨졌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경찰은 이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조사를 해봅니다. 일단 그 김양과 같이 있었다는 정양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수소문 끝에 정양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전화를 걸어봐요. 그래서 묻죠. 이거 뭐 그랬다는데 맞아? 근데 정양이 딱 한마디 합니다. 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이 정양과 김양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로 있었다는 충남 천안 이 서북부 쪽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인근에서 상인들 중에 김양이라는 사람을 봤다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걔 뭐 무슨 저기 수용시설에 가 있다던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걔 고향 내려간 거 아니었어? 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 갔는지는 다들 모르고 있는 거죠. 다만 경찰은 이 김양이 실종되던 그 시점에 만 18세인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자, 경찰은 이제 다시 이 정양에게 돌아가죠. 같이 있었다는 정양으로부터 진술을 드러내는데 김양이 숨졌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김양하고 정양은 사실은 가출 소녀였어요. 중학교 때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해서 만난 사이였던 거죠. 근데 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만난 친구다 보니까 둘이 금세 친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어떤 노래방에서 같이 일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이 노래방이 미성년자 고용 혐의로 적발이 돼요. 영업 정지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양하고 김양은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때 이 노래방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니들 다시 고용해 줄게. 우리 집에 그동안 있어라. 그러니까 정양하고 김양은 어디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인이 와서 있으라니까 고맙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덜컥 주인네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인한테는 아내가 있었고요. 어린 딸도 있었다고 그래요. 가끔씩 이제 자기 아내한테 좀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양하고 김양한테 특별하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잠자고 있던 정양하고 김양을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처음에는 손으로 두들겨 패다가 점점 도구와 무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행거 있죠, 옷거는. 행거 봉을 뽑아서 두들겨 패요. 그 다음에는 아령까지 들고 때립니다. 예. 아침부터 시작된 폭행은 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정양하고 김양은 그 사이에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러고 있다가 밤이 됐는데 정양이 깨어납니다. 옆에 누워있는 김양을 보고 깨우죠. 근데 김양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미 숨진 거였던 거예요. 자,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노래방 주인은 정양을 내보내요. 대신에 약속을 받죠. 절대로 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양은 그 길로 신고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종족을 감춰버리는 거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갔고요. 결국 경찰의 수사로 노래방 주인인 이모 씨는 검거됩니다. 현재 이모 씨는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30년. 일단 왜 때리는 거죠? 왜 때린 거죠, 그게? 그게 이 양반이 그때 마약을 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양반이 마약 정가만 8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방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또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갈 곳 없는 두 어린 소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한테 마구 폭행을 휘두른 겁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다시 주사를 맞고 와서 또 때렸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단순히 약 기운에 의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거 정말 좀 듣기가 힘들 정도인데 어딘가에서 가족들은 애타게 찾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경찰이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들의 연락처를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겨우겨우 연락을 해서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계시더래요. 근데 아버지 말이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했는데 간간히 연락은 해왔다. 근데 최근에 연락이 뚝 끊기길래
뭔 일 있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찾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소녀였던 거죠. 오늘 주제가 사랑꾼인데 아무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아이였던 겁니다. 정량이 애초에 같이 이제 피해를 받았으니까 조금만 용기를 일찍 내서 신고를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신고 안 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한답니다. 겁이 너무 나죠. 애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소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뭐. 그러면 학생들이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안 된다고 배웠는데 나 이거 괜히 신고했다가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도 원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법이니까 두려움하지 말고 신고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랑 그렇지 못한 친구랑 성인이 됐을 때 많이 다르더라고요. 애착 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과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애착 어렸을 때 부모 또는 주된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정확하게 맺지를 못했던 분들이 또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억제형이 돼가지고 애착 관계에서 굉장히 회피적이 돼요. 그래서 회피형 인격으로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잘 못 네, 어울리고 소셜포비아라고 피하고, 하죠. 예. 반대로는 탈억제형이 또 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친한 척을 하면서 하고 부적절한 친밀감을 표시를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또 부담을 주는 정작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친구 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런 봉변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자, 장영진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성인 여성들의 경우에도 그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